왜 배척 경로 두정엽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관련해서 다른 대상하고 아까 원의 크기를 제가 짚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그죠 뭐 이 화면 위에 있던 실제 그것이 원기둥이 되었던 어쨌든 내가 보여주는 대상하고 나 사이의 관계 즉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 공간상에서 그 녀석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임을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배척 경로와 관련되냐면은 바로 두정엽에 뭐가 있죠? 체감각 피질이 있죠. 여기 중심고랑을 기준으로 앞쪽은 전두엽, 뒤쪽은 두정엽인데 중심고랑 바로 뒤쪽에 있는 것이 중심후회. 중심후회가 바로 1차 체감각 피질. 이 두정엽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우리 몸에 대한 감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몸에 대한 감각은 여기가 뭐 가렵다, 아프다 이런 감각도 있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자각하기 이전 수준 안에서 그런 것들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지금 이 근육의 긴장도가 얼마인지, 내 안에 이 장기들이 어떤 건 수축되는지 이완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그 체감각, 그거 다 우리 몸에 해당하는 거니까 체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어디 후두엽에 있는 시각 정보가 같이 만나기 때문에 바로 시각상에서 다른 대상과 나의 몸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내 움직임을 조절하는 그러한 정보 처리를 배측이 하게 되는 거예요. 두정엽에 나의 몸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원이 작아 보여도 커 보여도 항상 손가락은 일정하게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저 부분이 더 많이 관여하겠죠. 우리보다는 절대적인 값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도망가고 싸우고 새끼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시각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우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 배척 흐름과 관련된 저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해서 하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보도 갖고 있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복척 흐름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보고 내가 본다라는 것의 전부이라고 여겨지는 형태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어떤 거리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더 상대적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저 배척 흐름이 더 오래됐어요. 이 복척 흐름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보다는 우리 인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시각 관련된 것이 복척 흐름이다. 배척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을 많이 일으킨다. 지난 시간에 시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서 가장 정교하고 뇌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데도 그만큼 우리를 속인다, 즉 착각하게 한다. 일루전, 그 일루전을 일으킨다는데 바로 이 복척 흐름, 이 부위와 관련된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제목, 대상 인식 관련 처리. 대상을 인식한다, 이제 지각한다 하면은 결국 복척 흐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하위 제목이 복척 경로, 복척 흐름, ventral stream, ventral이야. 배 쪽이란 뜻이에요. 복척 흐름. 근데 이것의 별명을 뭐라 부르냐면은 무엇 경로라 불러요. what pathway라 불러요. what이 뭐요? 바로 그 대상이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모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크냐, 작으냐, 나로부터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철수냐, 뭐 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것 관련되기 때문에 복척 경로를 다른 말로 무엇 경로, what pathway라 그러고 결국 대상 인식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금방 얘기했듯이 이 복척 경로, 무엇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색깔, 그리고 밝기, 형태,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색채, 명도, 지각과 관련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바로 이 복척 경로 중에 이러한 색지각 관련된 부분이 망가졌다. 그 복척 경로 즉 척두엽 그 어떤 부분이 망가졌다. 망가졌는데 하필 그 부분이 망가진 것이 뭐? 색깔과 명도만 못 보게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피질성 생맹이라 불러요. 우리 앞선 시간에 생맹 얘기했었어. 정록 생맹. 보색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생명 형상이 일어나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정록 생명이고, 그다음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을 구별 못하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보색 관계, 흰색과 검정색이 보색이라 했죠. 이러한 보색 관계에 있는 생명들이 현상들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그때 봤던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얘기할 때 그 가까이 추상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장파장에만 반응하는 추상체가 있고 중파장에만, 단파장에만 반응하는 추상체가 있느냐? 각각의 파장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소, 즉 단백질이 어떤 추상체에는 장파장에 반응할 수 있는 색소,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지고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추상체는 중파장의 파장대에만 반응하는 색소, 단백질이 유전자에서 발현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특성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적인 이유로 그 유전자가 변형이 생겨서 지금 장파장에만, 단파장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색소가 각각 달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똑같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는 데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추상체에서 동일한 색소, 단백질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정록생명,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생명이 생겨요. 자, 그 흔히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뭐요? 추상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피질, 결국 그 정보가 어디 복척 흐름상에서 처리되어야지만이 결국 내가 이게 색깔을 경험하게 될 텐데, 즉 지각하게 될 텐데, 바로 그 피질 부분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손상을 받든지, 아니면 독성 물질에서 파괴가 되든지, 아니면 뇌졸중, 여러분 뇌졸중 연세 드신 분이나 요즘 뭐 젊은 친구들도 뇌졸중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뇌졸중은 뇌에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전 세계적으로 터지는 일은 좀 드물어요. 상대적으로 막히는 일이 많지. 터져버리면은 이것은 나중에 재활도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막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것을 성인병이라 얘기했지만 요즘은 성인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라 부르는데, 결국 뭐예요? 고지혈증에 그런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 관리가 안 되어져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 혈관성 질환인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막혀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터지든 막히든 그 혈관으로부터 영양분, 에너지, 산소를 공급받아서 이 세포들이 활동 전이도 일으키고 신경전달 물질도 분비하고 하는데, 결국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파열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막히는 경우에는 빨리 조치하면은 그 녹이는 그런 약물도 있기 때문에 투여하고 재활을 빨리 하면은 그만큼 손상되는 세포도 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재활도 쉽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그렇게 뇌졸중이 일어나는데, 하필 복측 경력 중에서 이런 색채와 명도와 관련된 부분이 망가지면은 피질성 생명이라고 해요. 자, 생명에는 아까 정록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큰 생명도 있고 피질성 생명이 있다. 정록 생명은 바로 색지각 관련해서 삼원색 이론을 반증해주는 예예요. 그건 추상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어디? 바로 대뇌 피질, 그 중에서도 복척 경로, 즉 척두엽, 아까 아래쪽 척두엽이라 얘기했는데 뭐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아래쪽 척두엽이라고 알면 더 좋겠죠. 어쨌든 복척 경로, 척두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지금 대상이식과 관련해서 색깔 얘기했었어요. 자, 두 번째 색깔만 보나요? 우리는 형태 또 보죠. 그리고 움직임 또 보죠. 자, 두 번째 움직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생명을 소개했을 때, 예전에 그 생명이란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는 색깔을 못 본다는 것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면 다 안 보이지 어떻게 색깔만 안 보일 수 있어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구나 해서 이제 생명은 우리한테 익숙해졌다 했어.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운동맹을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색깔도 보이고 형태도 보이고 즉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데 움직임만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운동맹이라 해서 모션 블라인드는 있어요. 이것도 복측 흐름으로 가는 그런 정보가 척두엽상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뇌졸중이 되어지든 물리적인 어떤 손상이 되어지든 독성 물질에서 망가지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걸 운동맹이라 그래요. 뭐 혹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보게 될까봐 제가 이걸 첨언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복측도 아니고 배측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경로는 복측인데 이것들을 처리하는 세포의 종류는 배측에 있는 세포하고 비슷해요. 그걸 또 구별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망막부터 가서 더 배경 지식을 많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그거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은 좀 오류가 있지만 테크니컬하게는 오류가 있지만 이건 제가 운동맹은 복측적으로 편입시켜가지고 편입시켜서 결국은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맹이 있으면 어떠냐면은 사이킥 조미움 폭발할 때 춤추게 되면은 상대는 춤추는 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운동맹이 되어지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움직이는 대상이 스틸 사진처럼 탁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대상이 배경하고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어딘가 위치가 변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을 따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따르지를 못해요. 넘쳐버리거나 모자르거나. 이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이 지금 갑자기 툭 나타났다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경우를 하기 때문에 이 운동맹은 아주 위험하죠. 이런 현상이 운동맹이에요. 근데 운동맹이 처음에 안 밝혀졌을 때는 사람들 의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지? 다 보여요. 누군지도 알고 색깔도 다 여러분처럼 보는데 움직이는 건 안 보여요. 계속 그 사람들은 스틸 사진만 보는 거예요. 딱 그 사이킥 조명 안에서 춤추는 그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운동맹이에요. 자, 또 하나. 자, 이제 아까 색깔 받고 지금 이제 움직임 위치 변화 받고 나머지 이제 형태 지각이에요. 형태 지각은 또 색깔도 보고 움직이는 것도 다 보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다 묘사를 할 수 있어요. 둥근 원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또 양각에 긴 막대기가 있다. 그럼 뭐 안경을 얘기한다 짐작할 수 있겠죠. 제 묘사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뭐 연필을 묘사한다면 남대로 다 이렇게 묘사를 잘하는 사람 더 풍부하게 묘사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다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결국 뭐냐 하면 몰라요. 즉 거기에 대한 리코니션, 즉 이런 의식적인 개념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만져보면 알아요. 만져보면 당장에 이거는 펜이다, 이거는 지우개다, 이거는 마이크다 알아보는데 이걸 손을 안 대고 만약 이 펜을 보고 설명하면은 빨간색의 길쭉하고 아픈 뼈 쪽하고 어쩌고 다 설명해요. 그러면 누가 듣더라도 이건 이 사람이 펜을 얘기하는구나 알 만큼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면 몰라요. 이게 바로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시각을 통해서 그 대상을 제인, 즉 개념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다 묘사는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이 냄새가 난다면 당장에 알아요. 이게 무엇이다 알고 만져본다면 당장에 알아요. 맛본다면 당장에 아는데 그걸 보는 걸 통해서는 그걸 다 묘사도 할 정도가 됐지만 그것을 무슨 대상인지 제인을 못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형을 여러 가지 주고 분류해보려면은 크기가 어찌되었던 그죠? 뭐 그 각이 어찌되었던 원은 원끼리 그 삼각형끼리 사각형끼리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다 다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하면은 몰라요. 원인지 몰라요. 이런 현상이 시각 인식 불능증이에요. 1차 시각 피질에서 배척으로 복척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복척에 가서는 이것이 또 나눠지죠. 뭐 색채 지각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위에 위치와 관련된 정보, 세 번째 형태와 관련된 정보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복척 안에서도 결국 세 개의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것들이 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이것이 전전두엽과 상호 교통할 때는 그것이 우리는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대상으로 뭐 동그란 빨간 원 이런 식으로 색깔에 그죠? 크기에 그것이 똘똘똘 굴러간다면은 그것이 뭐 농구공이 될 테고 농구공이 빨갛지 않죠. 주황색인데 어쨌든 동그란 주황색 농구공이
나한테 굴러온다 굴러간다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위 단계 정보는 이렇게 다 쪼각쪼각 나서 병렬 처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통짜로 우리가 사진 찍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막막에 그렇게 사진 찍듯이 찍혀서 그대로 간다면은 이렇게 각각의 운동맹이나 시각인식 불능증이나 아까 봤던 피질 생명은 일어날 수 없죠. 말 그대로 안 보면 다 안 보이지 어떻게 그 형태, 색깔, 모양이 각각이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보이는 얼굴인식 불능증은 시각인식 불능증 중에 하나의 특수한 형태인데 다른 것들은 다 보고 알아요. 스마트폰이다, 뭐 노트북이다, 패드다, 뭐 컵이다, 뭐 안경이다, 뭐 노랑머리다 다 아는데 바로 요 얼굴 부분, 이마에 요 얼굴 부분만 말 그대로 아까 시각인식 불능증처럼 그 부분만 인식을 못해요. 눈, 코, 입 다 묘사할 수 있어요. 다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보면 아, 그 누구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하는데 누구야 하면은 몰라요. 아까 원에 대해서, 아까 뭐 펜에 대해서, 안경에 대해서 결국 개념적으로 제인, 레코니시 안 되듯이 얼굴만 못하는 현상이 있어요. 결국 얼굴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특화된 전문화된 정보 처리를 하는 부분이 또 복척 흐름과 관련해서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각 인식 불능증이나 시각 실인증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이 책에서는 또 이걸 번역을 실인증이라 해서 이 실자가 뭐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고 인이 인식하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다 해서 시각 실인증이라 얘기하는데 시각 실인증이나 시각 인식 불능증이랑 같은 말이에요. 결국 비저 어그노시아를 얘기하는데 시각 실인증 환자가 대상을 보고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이 원본이에요. 저건 사과고 이건 책인데 이걸 보고 베껴보라면 저렇게 베껴요. 완전히 사과 그림하고 다르죠. 책하고 다르죠. 시각인식 불능증인 사람이 저걸 보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과다,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사과를 당신이 기억해서 그려보라. 당신이 알고 있는 사과를 그려보라 하면 저렇게 그려요. 당신이 알고 있는 책을 그려보라 하면 저렇게 그려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기억 속에 이 사과 그리고 책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을 통해서 이 경우에 시각을 통해서 그것을 지각해서 이것을 사과로 아는 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은 저렇게 완전히 다른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DF는 뭐 이니셜만 딴 거겠죠. 익명성을 위해서. 환자 DF는 왼쪽의 그림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이걸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그것을 베끼는 능력은 형편없었다. 그러나 기억을 되살려서는 사과와 펼쳐진 책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얼굴인식 불능증 관련해서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이거 지금 얼굴인식 불능증과 관련된 즉 얼굴인식과 관련된 내부의 벌써 여기 이제 표시해놨는데 그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Meet Terry Sweene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She was a firefighter until an injury damaged part of her social brain, the circuitry she uses to recognize faces. The disorder is called prosopagnosia. For example, the person Terry has been photographing here is her mother. Now, because of her injury, Terry can't recognize any face. Make me smile. Not even her own mother's. I'm really grateful you don't drink a lot of coffee. In this test, Terry takes a Polaroid picture of her mother. Terry, you just took a picture of your mother. And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ese and see if any of them are the picture you took or not. They may... Now,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researcher Dr. Nancy Etkoff shows Terry several Polaroids with only faces showing and asks Terry to pick out her mother. Okay, if you had to guess, which looks to you the most like your mother? Just looking now, you can't tell which one of these. None of these really look like your mother to you. No. Okay. If you just cover up the face and I just look at the clothes, I can tell you.
Okay, do you want me to uncover them? Okay, why don't I do that? I'll uncover them so you can see what they're wearing and other parts of the picture. And see, that's her, because the pink and purple shirt. The shirt. Do you recognize the shirt? It's the hardest, I think, with my family, not to be able to personalize them with a face or a sense of timing. You know, it's kind of like I've lost everybody, like everyone's gone, and all that I'm really left with are facts without faces, you know? When Terry looks at these slides of famous faces, she can't recognize them, although other cues like hairstyle prompt a guess. Is that Madonna? Because their hair, look at her hair. It's Marilyn Monroe. Oh, really? I always feel like I'm struggling and always feel like I'm fumbling through myself to find a connection, to find a bridge that'll just pull everybody right back all of a sudden. Can you tell who that is? No. Okay, I said Bruce Springsteen. That's not Bruce Springsteen, is it? Why do you say that? This guy's ugly. Now take a look at that woman right there. Does she look at all familiar to you? No. Not at all. What if I say that's you? I bet not be me. It is. Really? Mm-hmm. 네, 얼굴 인식 불능증 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소방수, 네, 소방관, 네, 소방관이었는데 사고로 하필 복처 그림 중에서 지금 얼굴 인식과 관련된 부위가 손상되어서 지금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마지막에 나왔던 그 얼굴은 누구죠? 네,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하면 어쩔 거냐 하니까 에이 그럴 리 없다는데 당신이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났죠. 화면이. 이게 얼굴인식 불능증이에요. 근데 바로 얼굴인식 불능증과 관련된, 달리 하면 얼굴인식과 관련된 부위가 여기 바로 방추형 일항이라는 거예요. 일항은 회라고도 한다. 한자말로 고랑 일항 얘기할 때 주름이 지지 않는 부분을 일항이라 얘기를 했고 한자말로는 회라고 얘기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연결돼서 선 가르치는 요 부위를 보면은 요 부위, 그리고 요 부위도 포함해서 이렇게 요 부위, 이쪽에도 이렇게 요 부위. 여기 지금 뇌를 밑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이게 이마 쪽이고 이게 척 뒤옆 쪽. 근데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정보 처리가 되어질 때 복척 경로를 통한 시각 정보 중에 대상인식,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얼굴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이 방추형 일항 또는 방추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번역하기 나름이죠. 이 부분이 얼굴인식과 관련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경우, 즉 얼굴인식 불능증인 사람 경우는 저 부위가 손상되어서 기능이 망가져서 그렇다. 이 부위의 세포 중에는 특히 얼굴인식 동안 활발해지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여기 제가 참조로 맹시라고 넣어놨어요. 맹시는 블라인드 사이트예요. 이 단어 자체가 서로 역설이죠. 블라인드, 맹, 안 보이는데 사이트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데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경으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피질성생맹, 운동맹, 그리고 시각인식 불능증, 얼굴인식 불능증은 바로 이 복척 경로와 관련된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맹시는 뭐냐면은 이 복척 경로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있는 이 배척 경로 때문에 가능한 하나의 또 현상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원은 달라 보였지만 첫 시간에 봤던 그 중간에 있는 원은 크기가 달라 보였지만 내 손은 똑같이 나가는 이것하고 관련된 현상이에요. 왜? 배척 지금 경로 그런 거 관련된 현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위가
전반적으로 망고져서 그런데 상대방이 컵을 내밀고 받아보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안 보이는데 말 그대로 맹인과 다를 바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어? 저항을 해요. 실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거. 그런데 받아보라면은 꼭 보이는 사람처럼 받아요. 이게 맹시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배척 경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적 경로는 지금 손상되어서 지금 소위 우리 보는 것에 전부 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인식과 관련된 것은 안 되는데 행동은 꼭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지금 맹시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앞에서 누가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면 안 보이니까 뭐 눈을 감을 필요 없어. 이건 지금 대뇌 피질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겉으로 봐서는 이게 안구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있는데 가서 부딪혀야 되겠죠. 왜? 이것이 지금 대상 인식이 안 되니까 뭐 크기나 색깔이 나로부터 위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부딪혀야 되겠죠. 그런데 부르면은 피해서 가요. 이게 맹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것이 내가 보는 것하고 그렇게 별개라.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이런 질문도 이것하고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퀴즈 아닌 퀴즈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맹시 현상이에요.